너는 머리를 길러야지. 춥잖아. 아, 근데 길러도 너무 많이 길렀어요. 뭘 길면 불편한 거예요. 깎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말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잘 때도 막 이리저리 어떻게 쓰는 데만 1시간이야, 1시간. 그렇습니까? 예. 수열입니다. 수열.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갑니다. 예. 한번 들어보세요. 타이틀 수열.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예요, 그렇죠? 수를 나열했다. 그러니까 수를 어떤 숫자들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쭉 써내려가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 수열을 말하는 거겠지, 그렇죠? 규칙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아무 숫자만 써놓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수열이라는 것을 문제 풀 때는 중요한 게 뭘까? 아, 이런 녀석들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그지? 그럼 우리가 뭐 첫 번째 수가 몇이었는데 10번째 수는 몇일까? 이렇게 우리가 추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수열 단어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을 한번 보자면 가장 만만한 게 이거죠.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는 수열이 있어요, 그죠?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구성은 얘는 첫 번째 숫자니까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이다. 얘는 세 번째 항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 가다가 이렇게 n번째 항으로 뭐라 들어갈 것 같아? N이다. n이다라고 대답하겠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일단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 수를 직접 이렇게 다 써주는 거예요. 그치? 이걸 보고 아 이런 수열이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n번째 항에 나타나는 수열을 이렇게 수식화시켰어, 그치? 그럼 이걸 알고 있어도 첫 번째 항이 1이고 10번째 항이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열을 대표해주는 항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항이라 쓸 겁니다. 이렇게 AN 일반항 써주면 얘는 어떻게 쓸 거야? N이다 라고 표기를 하는데 써놓고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여기에 이 n이라는 이 숫자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어주면 그때 그 녀석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지, 그치? 어떤 개념이야? 함수 개념이 적용되는 거지, 그쵸? 그럼 중요한 건 수열도 함수예요. 우리가 몇 번째 항이냐? 라고 물어볼 텐데 이때 이 항번호를 우리가 정의어로 잡아서 n은 뭐야? 자연수로 잡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정의역을 자연수로 만들어진 우리가 만든 함수로 만들어 보겠지, 그렇지? A에 5를 넣어주면 다섯 번째 항은 몇이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항번호를 찍어주면 그 숫자가 나오게끔 함수식을 만들어서 수열을 표기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죠? 그래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맞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수열 중에서도 수열 종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수열 중에서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에 쌤이 하나를 써볼 텐데 잘 보세요. 이런 거야. 2, 4, 6, 8, 10, 12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야. 등차의 그 수열의 등차라는 건 뭐냐면 항과 항 사이의 차. 등차.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는 몇이야? 얘는 2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일정한 숫자가 꾸준히 이렇게 더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괜찮나요? 그래서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항과 항 사이에 어떤 고정된 상수값이 일정하게 더해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을 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아까 똑같이 얘를 첫 번째 항으로 세팅을 하고 얘도 두 번째 항 세팅해서 A, n번째 항에 대한 표기를 할 건데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이 식 커질 거니까 이 더해지는 이 숫자가 이 등차 수열에서는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거야. 키가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D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얘를 D라고 잡았어요. 얘를 공차라고 잡을 거야. 공차, 이 앞에 있는 거, 그렇지? 공차.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차이가 발생되는 수를 공차라고 잡아놓고 문제를 풀 거야.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 첫 번째는 2면 두 번째는 4고 세 번째는 6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n번째는 뭐라 할까? 2에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표기했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수열을 하나 더 해볼게. 등차 수열을. 이번에는 1, 3, 5, 7, 9로 갔어. 그치? 괜찮죠? 이때 내가 원하는 A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돼요? 등차 수열이라는 게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반항을 써보니까 어떤 규칙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뭐가 있냐면 일반항을 봤을 때 이게 함수였잖아요. 그죠? n의 숫자를 넣어주면 그 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등차 수열을 했을 때는 항상 이런 느낌인데 이 n의 값에 따라서 그 값 바뀌니까 n이 변수인 거야. 마치 x처럼. 그 밑에 식이 2n만 쓰면 식이 나오죠. 그치? 그럼 등차 수열은 항상 뭐가 나와? 1차 식이 나올 거야. 1차 함수로 볼 수 있겠지. 그치?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이겠구나라는 걸 일단 직감적으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n의 개수 2가 결론적으로 이 수열에 뭐랑 같지? 공차랑 같겠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숫자를 하나씩 늘린다는 건 한 번호를 다음 번호로 늘린다는 건데 그때마다 일정한 숫자 2가 더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한다. 한마디로 기울기 개념이 잡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가 일반항의 최고차의 개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죠? 이걸 정리해서 등차 수열을 정리해 볼게. 첫 번째 항을 우리는 앞으로 대부분 A라고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항을 썼을 때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하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당연히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세 번? 두 번 더하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런 패턴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일반항 AN을 크게 된다면 얘는 A에서 n 마이너스 1번. 그치, n-1번에 해당되는 공차를 더하겠죠. 그죠? 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뭐야? A에서 n-1D로 세팅되는데 이건 자연수를 점유형으로 하는 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요 n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봤지. 그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n의 개수는 항상 공차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웠는데 별거 없어. 등차 수열이라는 게 일정한 숫자의 공차를 더한 거니까 일반항은 이렇게 표기할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수열의 배수를 쓰거나 이렇게 일반항을 써서 문제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치? 맞지? 그럼 이 녀석의 특징을 좀 알아볼 건데 자, 내가 이게 항번호에 따라서 함수값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1차 함수인 거 아니까 1차 함수를 우리가 찾을 때 그 위를 지나는 좌표를 점의 좌표를 두 점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의 뭐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10이고 10번째 항이 40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 두 가지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말 세팅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수 있어.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겠지. 그치? 그럼 그걸 구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세 번째 항에서 공차 D를 몇 번 더해 10번째 항에 나올까? 세 번째 항에서 10번째 할 거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지? 7번 더한 거겠죠? 이해돼요? 다음 항 넘어갈 때 공차를 더할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7번의 D를 더하는 게 4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0 더하기 7D가 40이다 이런 원리로 D를 구하고 D를 구하면 공차를 구한 거잖아? 맞지? 그럼 공차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항도 유도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니까 잘 생각해. 등차 수열은 단순해. 똑같은 수가 일정하게 더해지는 거니까 공차를 빨리 얻어내는 게 핵심이고 그죠? 공차를 얻어낼 수가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항을 구하는 건 심중먹기라는 거야. 왜? 1차 함수일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할 거고 등차 수열의 표현법을 지금 방금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근데 등차 수열의 성질을 하나 볼 건데 방금 했던 거를 가지고 봐봐. 이런 느낌인 거야. A 5번째 항이 있으면 앞에 A 4번째 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6번째 항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느낌이야. 나에서 얘는 공차를 한번 빼는 얘기야. 맞지? 맞죠? 그러면 얘는 공차를 한번 더한 거랑 마찬가지지. 그치? 이해요? 그럼 이 네 번째 항은 사실상 뭐가 되냐면 다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뺀 게 되고요. 얘는 다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번 더하게 되겠지. 그치? 이해요? 그럼 가운데 항이 A, O가 될 거니까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것은 항상 가운데 있는 항이 두 배가 나오겠지. 그치?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 항의 두 배 값은 내 앞에 항과 내 뒤에 항의 합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네. 괜찮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성질을 토대로 등차 수열만의 성질을 하나 알게 된 거야. A n번째 항은요. A n-1번째 내 앞과 내 뒤에 있는 항을 비교했을 때 항상 더했을 때 나의 두 배가 되더라. 그럼 이게 모든 자연수 n의 모든 항에 대해서 성립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그렇지.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것만 준다고 해서 이 수열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보고 등차 수열인 건 알지만 첫 번째 항이 몇이고 공차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이해되죠? 그 얘는 뭐야? 등차 수열임을 확인하는 방법이지 그 수열을 찾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근본적인 방법이 이런 거겠지? 첫 번째 항이 뭔지 모르는데 n번째 항에서 다음 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내 다음 항은 내 항에서 일정한 숫자 공차를 더한 것 같아. 맞지? 그럼 이걸 제공해주면 이것 또한 뭐야? 등차 수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맞죠? 여기서 이 D값과 추가적으로 뭐 첫 번째 항이 몇이다 이런 표기를 해준다면 이 수열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알고 있을 거니까. 그죠? 근데 생각나는 건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그 수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뭐야? 나와 나 사이에 있는 관계,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항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 수열을 표현해 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차이점이 좀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쓰냐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수열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다. 간접적 표현법이다라고 볼 건데 중요한 건 얘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항은 양쪽 끝항의 합과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이걸 등차 중항이라고 써서 이제 이 관련 문제를 풀 건데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써 있는 거 봐. 이런 거는 그 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항번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잖아. 그치? 뭐 제공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그냥 이런 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마치 그냥 정보가 검은색 공다리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쓴 거죠.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풀 때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괜찮죠? 그걸 보시면 되고 등차 수열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정하게 공차가 더해지는 규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항이 가면 낫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혹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자, 13-1번이에요. 등차 수열. 이제부터 풀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할 거야. 할만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냥 풀게요 선생님 이렇게 말이 나올 거예요. 보세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등차 수열이라고 대놓고 말했어. 이거 등차 수열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풀어. 0.85, 0.91, 0.97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2.05라는 녀석은 몇 번째 항가에 대해서 나왔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세팅을 할 거야. 아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이 될 거야. 얘는 세 번째 항이 되겠지? 얘는 몇 번째 항이 모르니까 AK라 써서 이 K번째 항을 찾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등차 수열의 핵심 키는 뭐지? 공차일 거야. 얼마만큼 더해질까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까지 몇이 더해져요? 0.06이 더해지겠죠? 그치? 맞죠? 그럼 얘는 공차가 0.06인 걸 알고 있지, 그치? 괜찮지?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쌤, 그러면 이 수열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나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있어요. 그치? 어떻게 구하냐면 쌤, 얘는 첫 번째 항이 0.85고요. 그 다음에 공차를 0.06을 n-1번씩 더할 거예요. 맞죠? 이게 원래 공식이잖아.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을 구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지, 그치? 오케이? 근데 이 값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k를 넣었을 때 2.05가 나온다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ak가 뭐야? 똑같이 0.85 더하기 0.06 곱하기 k-1이 될 텐데 이 값 자체가 2.05가 되는 k를 찾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양변에 0.85를 빼주면 뭐 나오죠? 1.2가 나오나요?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0.06 곱하기 k-1이 1.2니까 k-1은 0.06 분의 1.2가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양변에 몇을 곱해? 100을 곱해서 분모가 이렇게 소수가 되는 걸 지우면 6분의 120이 나오겠지, 그치? 몇이 네. 나와? 네. 괜찮아요? 100 곱해주면은 6분의 120? 공 2개 밀어줄 거니까 100 곱하면은 1.2 곱하기 100은 120? 괜찮지? 그럼 내가 원하는 k-1이 20인 걸 아니까 k 값은 몇이야? 2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괜찮지? 그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선생님 좀 힘든데요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좀 낯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이런 생각을 해. 그냥 쌤 0.06이니까 여기서 0.6을 몇 번 더해서 이게 되는지 찾아볼 거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그럼 등차수에서 처음 배울 때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치? 문제를 풀 때 일반항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몇 번 더 하면 될까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일반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을지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치? 두 번째 문제 볼게. 재밌죠? 첫 번째 항이 로그 2의 3이고요. 그치? 다섯 번째. 자, 봐봐. 첫 번째 항이 주고요. 다섯 번째 항이 줬어요. 다섯 번째 항은 로그 2의 243이 되겠지. 그치? 이때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죠? 쌤, 얘는요, 다섯 번째 항일 거니까요.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는 거죠? 공차를 몇 번 더하는 거죠? 네 번 더하는 거죠? 괜찮아요? 이런 접근법을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다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게 되면 이런 느낌이잖아. 아, 다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게 되면 얘는 공차가 나오겠다. 공차의 4배다. 그치? 괜찮을까? 모든 항은 첫 번째 항을 베이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빼게 되면 공차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두 번째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로그 2의 243에서 43에서 로그 2의 3을 뺐을 때 4b가 나온다. 이런 접근법이 되겠지. 그치? 자, 우리 로그의 성질을 알고 있어요. 너무 잘 배웠죠. 그쵸? 위치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아니 나눴으면 같다지. 그치? 그럼 얘는 로그 2의 뭐야? 3분의 243이 되겠지. 그치? 이게 4b와 같다는 거잖아. 그치? 네. 얘는 뭐죠? 3 81 나오지. 그치? 로그의 81. 81은 4의 몇 제곱? 3의 4제곱. 그치. 그러면 4 로그 2의 3이 되겠지? 그게 4d가 될 거니까 d의 값은 로그 2의 3이 되겠구나라고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네. 괜찮을까요? 네. 이해되죠? 그래서 로그의 기본 성질이고 로그가 로그랜다. 수열의 기본 패턴을 가지고 푸는 건데 이런 느낌으로 풀어나가겠다 보면 되는 겁니다. 3번 할게요. 이제 슬슬 재밌어지죠? 뭔가 할만한데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지 않나요? 아직이에요? 자, 공차가 0.3이래요. 0.3씩 더해지고 있고요. 10번째 항.
A10 10번째 항이 뭐야? 4.7로 대입받는다. 아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라는 거지, 그치? 일반항 맞나요? 아, 첫 번째 항이 A 구하는 거네요. 그럼 쓰겠죠. 아, 이 4.7을 어떻게 보느냐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 했지? 9번. 9번 더 한 거죠. 굳이겠지? 10번째인 거니까 첫 번째 항 두고 두 번째 항보다 하나씩 더 할 거니까 n-1. 그러면 여기가 9D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첫 번째 항은 모르지만 9D는 알고 있지, 그치? 0.3 곱하기 9 잘해야 된다, 그치?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거 흔들리면 안 돼. 0.3 곱하기 9는 2.7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4.7일 거니까 내 거는 A1은 2가 되겠지, 그치? 괜찮지? 할만하죠? 예. 좋아요. 네 번째 N항이 있습니다. N항이 마이너스 4N 뭐야? 플러스 1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면 너무 좋은 거야. N항이라는 거 이거잖아. N을 말하는 거지. 일반항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다. 그럼 쉽잖아. 첫 번째 항은 뭐야? N에 1을 넣었을 때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공차는 뭐야?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항이 하실 때마다 y가 증가되는 양 자체가 공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니까. 괜찮나요? 네. 좋아요. 힘들지 않죠? 너무 쉬워서 졸린가요? 아니 조용히. 내가 여기서 녹화를 안 하려는 거야, 너희들. 아니에요. 너희들 녹화할 때만 제일 하품 소리 많이 나와. 아니에요.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는 거. 자, 13대 지입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 벡터예요. 그렇죠? 1번 문제 보시면요.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문자 나왔으면 푼 거야. 13번째 항이 13이고요. 23번째 항이 49일 때 우리는 50번째 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 A를 선택하시죠. 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11번째 항이고 23번째 항일 거니까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10번 더한 거야. 이게 13이고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22번 더한 거야. 이게 49니까 A, B, A, D 두 개니까 연립해서 내가 흔히 말하는 뭐 할 거야? A, D를 구하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1차 함수의 두 점의 좌표 11,13과 23,49인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쓸 수 있지, 그치?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기울기를 단단히 구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럼 x가 11에서 23이면 몇 증가한 거야? 12 증가했지, 그치? 네. 그럼 함수값은 어떻게 증가해? 49 빼기 13이니까 36 나왔지, 그치? 그럼 기울기가 몇이야? 3. 3이지. 이 3이 뭐야? 공차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너무 스윕이 많이 나가? 템포가 빨라? 아니. 괜찮지? 네. 내야? 빨라요? 그렇게 하자. 미안해. 11번째 항에서 23번째 항일 거니까 얘는 한 차가 몇 개 나오는 거지? 12번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 공차를 12번 더하면 얘가 된다고 쓸 수 있지, 그치? 네. 그러면 13에서 12D를 더하면 이건 49가 될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맞죠? 이건 좀 이해돼요? 괜찮죠? 그럼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D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괜찮아요? 근데 쌤이 하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돼요. 쌤이 하는 것은 어차피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1차식일 거고 1차 항계수가 공차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배웠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항번호에 따라서 그 값을 대응해주면 함수가 된다는 걸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x가 사실상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x의 증가량이 되게 단순할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y의 증가량 가지고 공차를 빠르게 구하는 연습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D를 구했으니까 A도 갈 수 있죠, 그죠? 쌤, 일반항은요 일단 3D에 3N이에요, 3N. 왜? 공차가 3이니까 3배수로 커질 거예요, 그치? 근데 뒤에 값이 뭔지 모르는데 11 넣었을 때 13 나오지, 그치? 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일단 11 넣었을 때 얘가 13이 나오는 거야. 11 넣었을 때 13이 나오는 거지? 맞지? 11번째 할 거니까. 그럼 11 넣어주면 33 나오지. 근데 몇을 더해야 13인지 알 수 있지?
몇을 더해? 마이너스 20. 그럼 얘가 마이너스 20이 바로 보이지, 그렇지? 네.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고 일반항을 구하는 게 일단 우리가 제일 1회차 때 제일 중요시 봐야 될 부분. 그럼 그 상태에서 50번째 구하는 건 그냥 5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이야. 괜찮죠? 50 넣어주면 계산.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재밌죠? 네. 시계 공부 진짜. 아니 저 영상 잘 되나? 영상 잘 되나 어디가 외우는데 괜찮아? 네. 자, 그 다음 문제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쿠션 줄게요. 우리만 녹음할 때 한숨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슬퍼. 어차피 우리밖에 안 본다는 그런 말을 하고 막 슬프다 세이니? 안 슬퍼요. 괜찮아요. 자, 일단 베이스는 등차 수열 A니까 등차 수열 안에서 오는 거예요. 등차 수열 말이 없으면 이걸 이렇게 보자마자 이게 무슨 수열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치? 자, 다음 힌트 2개를 주고 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결정됐죠? 아, 그냥 원초적인 풀이법을 봤을 때에는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 4번 더하는 거,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 7번 더하는 거. 그치?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두 식이 표현될 거니까 A와 D에 관한 식으로 하나, 둘이 나올 거니까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아? 또 이런 생각해. 항이 내 밑에가 나오지, 그치? 이런 생각해요. 어차피 첫 번째 항은 하나씩 더해 있을 거니까 이렇게씩 하나, 이렇게씩 하나 만들어도 2A 플러스 몇 D, 2A 플러스 몇 D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2A를 지우는 건 금방 될 거라는 거야. D 갖고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치? 그럼 그게 가장 베스트 방법인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2A 첫 번째 항 두 번 하나씩 4D, 7D 4D, 7D 맞아? 몇 D? 11D. 11D가 32 괜찮죠? 네. 얘는 A 더하기 A니까 2A 9D, 11D 몇 D? 20D가 되겠지 그치? 이게 50 밑에서 위에 식욕해주면 몇 D? 9D 몇이 나와? 18D. 그치? 아, 18. D는 2. 2가 나오지 그치? D가 나왔다는 건 공차 구한 거니까 이 D를 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D가 2야 22야 22 빼주면 10이야 2A가 10이야 A는? 5야. 그럼 우리가 오늘 일반항이 완성되는 것까지 해결될 수 있지 그치? 예. 맞죠? 자, 잘 봐. 일반항 n 구할 때 일반항의 정의로 써되지만 공차가 D니까 이 n 쓸 거야. 왜? n에 관한 함수식일 거고 1차수니까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D 몇이야? 3. 괜찮지?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D 써서 정리할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죠? 내가 너무 이해 잘 되거든. 그럼 이렇게 막 써버리고 아니야. 나 기본부터 할 거야. 보고 네. 있는데. 뭘 보고 있어? 눈 감고 있었으면서. 눈안 감았는데. 너 감았거든? 아니, 진짜 CCTV 들어보면 진짜 안 감았는데. 와. 진짜 안 감았는데. CCTV 아. 여기 있는데 어디 갔지? 저기 있구나. 진짜 안 감았는데. 내 눈으로 보고 있어 내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너 내가 널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너가 뒤돌아봤잖아. 아니 근데 진짜 안 감고 있었는데. 뭐 너무하네. 진짜 안 감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AK 43이잖아 그치? 그러면 2K 플러스 3이 43을 찾는 거지 그치? K는 몇이야? 20. 그치? 그래서 20번째 하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할만하죠? 그래서 5분 남았는데 지금 쌤이랑 했던 문제 다시 풀어서 기본 문제 내는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다들 밑에 있는 유제를 잠깐 풀다가 15분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알았죠? 29분 촬영했어요. 30분 동안 말했는데 선생님이? 와. 근데 세 개나 공수를 이기면은 가운데 이거 두 배가 나름 두 개 합병하잖아요. 왜 짝수 네 개는 이렇게? 4개면? 4개면 쓰는 게 없죠. 4개가 있으면 얘네들을 더한 거랑 얘네들 더하면 좋겠죠. 왜냐면 여기서 공차 하나 더한 거, 얘 공차 하나 뺀 거니까 이 2개 더한 거랑 이 2개 더한 거다 쓸 수 있죠. 그럼 뒤에 또 배울 거예요. 괜찮나요?
자, 기본 문제 13-3이랑 13-4를 풀어봤는데 나는 이게 좀 안 된다. 13-4요? 3은 괜찮아요? 13-4의 몇 번? 2번만 할게요.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이래요. 괜찮습니까? A1, A2 이게 40.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의 곱이 첫째 항과 네 번째 항 곱보다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만큼 더 크대요. 이렇게 두 힌트를 준 거죠? 그죠?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를 구하시오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위의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 아주 베이스가 내가 원하는 AN이라는 이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을 첫째 항과 공처럼 표기할 수 있다는 거라서 이런 등차 수열 합을 보면 여러분 모르시면 첫 번째 항을 4개에다가 공차 하나, 둘, 셋 더하겠지, 그렇지? 그럼 A가 몇 개? 4개. 공차 몇 번? 괜찮지? 하나, 둘, 셋 더할 거니까. 그죠? 이 녀석이 40이다까지 받았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뭐 2로 나눌까요? 2a 플러스 3d가 20이다. 이 정도의 관계식 하나 얻어내. 그치? 밑에 식도 똑같이 보면 뭐 얘는 a에다가 뭐야? d를 하나 더하는 거지. 그치? a에다가 2d를 더하는 거. 그치? a에다가 a 플러스 3d를 곱하는 것에 8을 더하면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하면 1차, 2차 연립으로 푸는 거니까 해가 두 쌍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리해볼게요. a제곱에다가 뭐 나와요? 2ad, ad니까 3ad 나올 거고요. 플러스 2b제곱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a제곱에다가 3ad에다가 8 나오겠죠. 따라오시죠? 이항시켜서 한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3ad가 넘어올 거니까 3ad끼리 서로 지워지나요? 괜찮나요? 근데 내가 원하는 d제곱이 4라는 게 나올 거니까 d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꼭 공차가 양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예요. 괜찮죠? d가 2다 라고 설정을 하면 이게 6으로 빠지죠. 그죠? 6을 빼죠? 14죠? 그럼 a는 7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때 만들어진 일반항 AN은요 공차가 2니까 2N 1 넣었을 때 7 나올 거니고 이렇게 식 세팅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지? 그럼 두 번째로 풀 때는 T가 마이너스 2인가요? 네. 괜찮죠? 마이너스 2예요. 뭐예요? 마이너스 6이죠? 26이죠? A는 13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AN이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1 넣었을 때 13이 나올 거니까 플러스 15가 나오겠죠, 그렇죠? 괜찮나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뭘 받냐면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 더하는 거지, 그렇지? 이해되죠?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 문제를 풀면 첫 번째 항 7, 그렇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항 공차가 2니까 9, 세 번째 항 11, 네 번째 항 13 나오겠죠, 그렇죠? 두 번째 술 잡았을 때는 첫 번째 항이 14, 두 번째 항이 11, 세 번째 항이 9, 네 번째 항이 7 나오겠죠, 그렇죠? 두 가지 케이스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차분히 우리가 배웠던 걸 토대로 문제를 푸니까 재미있다 정도로만 등차 수열에 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쌤 지원할까요? 아니요. 네. 등차 수열 합 어디예요? 다 두 페이지 넘기면 나오겠죠? 조화 수열은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뭐 내신 대비를 했을 때 이렇게 변형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자 할 때는 쌤이 알려주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냥 등차 수열 자체에 대해서 좀 보는 단어니까. 졸려요? 내가 말하면 졸린 것 같아? 열심히 풀다가 눈도 오는데
첫눈은 함께 볼 사이인데 우리끼리. 되죠? 등차 수열의 합은 더 쉬워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생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봤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몇 나와? 했었잖아. 네. 몇 나와? 55. 55 나오죠, 그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 나오죠. 맞아요? 네. 그 뭐 많이 초등학생 때 많이 물어보지 않아? 야, 너 1부터 10까지 더하면 몇이가 안 나?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가우스. 가우스? 뭐 가우스? 가우스 뭐? 1이랑 10이랑 더하고. 어. 왜 근데 그게 왜 가우스예요?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 근데 1부터 10까지 더하란 말은 등차 수열의 합을 썼을 때 얘가 일반항이 n인 걸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을 알잖아요. 공차가 1로 돼 있는 걸 알고, 그렇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이렇게 모든 항을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몇이냐 했을 때 이게 55다라고 우리가 세팅을 잡았는데, 그치? 앞으로 수열의 합은요 sum, s를 써서 s 10, 10번째 항까지 못 더한다 이렇게 수식화 시킬 거예요.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 현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랑 맨 마지막 거 더해서 곱하기 5 했어요, 그치? 그 이유가 뭐냐면 1에서 10 더한 거랑 2에서 9 더한 게 같아요. 맞죠? 3하고 7 더한 것도 8 더한 것도 같겠지, 그치? 4하고 7 더한 것도 같겠지, 그치? 6하고 5 더한 것도 같겠지, 그치? 그러니까 11이 5커플 나올 거니까 뭐 한 거야? 5라고 대답한 거지, 그치? 그럼 내가 볼 때 이런 느낌이야. 모든 수열을 이렇게 한 번을 써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 이렇게 더합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다 더하게 되면 이게 말하는 수열의 합이라고 쓸 거고 Sn 이렇게 써줄 거야. n번째 더하는 값을 수식화시키자. n이라는 수를 넣었을 때 그 녀석의 값이 나오는 식으로 바꿔보자는 게 목표니까. 근데 등차 수열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한 값이랑 그 다음 항과 그 전 항의 합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다가 공차 하나 더한 게 다음 항이고 여기서 공차 하나를 뺀 게 전항이 될 거니까, 그치? 사실상 이 두 개의 합과 그 두 녀석에다가 D를 더한 것과 D를 뺀 걸 더해도 합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래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든 커플들이 다 짝지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 맞죠? 그럼 이런 느낌인 거야. 이 두 수의 합이랑 이 두 수의 합이 같다는 소리는 이 두 수의 평균과 이 두 수의 평균이 같다는 소리겠지,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n항이 짝수개면 커플이 다 만들어져요, 그죠?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 같다는 건 이 둘의 평균과 이 둘의 평균이 같다는 거죠, 그치? 그럼 모든 녀석들의 합이 평균이 같다는 건 전체 평균이 이 두 수의 합의 평균과 같다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이 10이었어. 얘네들 합이 10이야. 다 10이야. 그럼 얘네들의 평균이 5면 얘네들의 평균도 5가 되겠지, 그치? 그럼 전체 평균이 뭐가 될까? 5라는 소리가 똑같겠지, 그치? 이돼요? 근데 만약에 이 n이 홀수기였어. 그럼 가운데 하나가 비겠지. 근데 가운데 하나가 비어도 여러분들은 등차 중앙의 성질을 알잖아. 그치? 가운데 항이 비었어. 남았어. 그 앞에 있는 항과 그 다음 항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이해됩니까? 얘네들의 평균이 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an 플러스 1과 an-1을 더한 값은 이 녀석의 2배니까 얘로 2로 나눠준 평균값이 가운데 있는 항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생각하는 거야. 아, 너의 둘의 합이랑 너의 둘의 합이 같다는 건 이 전체의 평균 자체가 이 두 녀석의 합의 평균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이해될까? 확실히 이해한 거죠? 아, 그러면 앞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물어볼 땐 이렇게 생각하자. 이 전체 평균이 맨 앞에 항과 맨 마지막 항의 합을 2로 나눈 게 전체 평균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항의 합이 이루어지겠죠. 내 성적의 평균이 80이야. 5과목 봤어. 그럼 5과목의 총합이 400점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듯이 이 양 끝에 있는 수의 합이 2로 나눠졌을 때 전체 평균은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했다면 앞으로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은 첫째 항과 내가 10번째 항과 첫째 항의 합을 2로 나눈 값이 내가 원하는 평균이 될 건데 평균인데 한 개수 10개 곱하기 10을 통해서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접근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써볼게. 우리는 n으로 쓸 거니까 2. 얘는 사실 뭐야? 가려져 있는 거잖아. 식이 안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첫 번째 항은 a로 쓰기로 했어. 그치?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n-1 d를 곱해서 세팅하겠지. 그치? 여기다가 한 개수 n을 곱하겠죠. 이게 뭐야? Sn.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 사용될 건데 외우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쓸 거야?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에서 평균 구할 거야? 한 개수 곱할 거야? 규칙만 보는 거야. 잘 봐. 그러면 n이라는 수를 집어넣어서 함수식 만들 거니까 n 입장에서 변수가 잡힌 건데 n이 이렇게 두 번 곱해지죠. 그죠? 그럼 얘는 2차식이 될 거야. 아,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이겠구나. 첫 번째. 근데 이 식의 마지막에 n을 곱할 거니까 얘는 상수항이 없을 거야. 괜찮아? 아,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n에다가 자연수를 넣어서 풀 건데 그때 나오는 식 자체가 항상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는 형태를 취하겠구나. 근데 이론적으로 상수항이 있으면 내가 S0이라고 쓸 수는 없지만 0이라 쓸 수 없어. 왜냐면 n에다가 자연수만 쓸 거니까. 근데 S0이라는 건 뭐야?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그럼 그게 0이라고 말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S0을 썼을 때 얘가 0인데 뒤에 상수 붙으면 S0이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일단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일단 수열의 합인데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이 유니크한 이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구나. 그럼 앞으로 문제 풀 때 SA라는 식을 줄 거야. 근데 그게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네? 그럼 생각하는 거야. 이거 등차 수열이네? 라고 나중에 그걸 증명하는 과정까지 거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죠? 그러면 이제 공식 끝났어요. 뭐 굳이 더하자면 똑같이 이 n을 이렇게 d에 곱할 거니까 그치?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걸 2로 나눌 거잖아. 그치? 그럼 최고차는 2분의 d n제곱이 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어? 공식으로 나왔어. 근데 n제곱의 개수가 7이었어. 그러면 2분의 d가 7과 같을 거니까 d가 14겠구나. 뭐 이런 식의 조금 더 빠른 파악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외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악만 해주시고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결해보자. 오케이? 등차 수열과 등 비수열 두 가지만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수열들은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규칙성에 있는 수열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풀 거예요. 그죠? 근데 등차 수열을 워낙에 많이 푸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공식화시켜서 써보자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대로 1부터 10까지 메시했을 때 55라는 게 1부터 10, 첫 번째 1, 10번째 한 10, 나누기 2, 평균 한 개수 몇 개? 10개. 그지? 그래서 11을 2로 나눠서 50곱다. 그래서 5 곱하기 11 써서 55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네. 기억해줘요. 등차 수열을 1부터 10까지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렇게 됐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13-6입니다. 쉽잖아요, 그죠? 잘 들어. 개념이 쉬우면 문제가 어떻다? 어렵다는 거야. 대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을 잘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질 뿐인 거야. 그죠? 자, 보세요. 4, x1, x2, x3 쭉 가서 xn에다가 34라고 수열을 쭉 썼는데 x1에서 xn까지가 그 안에 일부분인 거야. 그렇죠? 하지만 얘는 뭐다? 내가 원하는 수열의 한 번호가 아닌 거야. 왜? 얘가 첫 번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한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는 연습부터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고 우리는 잘 배워야 돼. 그렇지? 얘는 A 뭐야? n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지. 그렇지? 내가 하는 거 어렵지 않지? 날 보고 있는 거지?
자, 이게 n개고 여기 2개 추가니까 얘는 n 플러스 2개야. 그치? 여기는 n 플러스 1개고 얘가 a n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이거 이해돼요? 저거 뭐 34예요? 34요. 쌤 글씨가 미안해요. 괜찮나요? 일단 내가 원하는 게 이건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열인데 이렇게 안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이 있어서 요 1부터 n까지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식의 한계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 못하면 그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치? 아 1부터 n개 있는데 2개 더 있네. 항이 n 플러스 2개 있구나. n 구하는 거 나오겠네. 이런 접근법이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근데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너무 좋아. 이 수열이 등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난이도가 훨씬 낮아집니다. 그치? 문제 볼게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뭐야, 이거 미안해. 공차가 2일 때. 미안해요. 공차가 2일 때. 이때 주어진 n의 값을 구하지. 이 n이 몇이냐 물어보는 거야. 괜찮죠?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힌트를 알아. 첫 번째 항이 4고요. n 플러스 2번째 항이 34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공차가 2인 걸 알면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2니까 뭘 알아? 일반항을 알고 있는 거잖아. 일반항을 알고 있는 거잖아. 네. 어떻게 쓰면 돼? 일반항 선생님 이거 알아요? AN은요 뭐야? 공차가 2니까 2n인데 1 넣었을 때 4 나와야 돼. 플러스 2라고 쓸 거야, 그치? 근데 얘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2번째 항이지, 그치? n 플러스 2번째 항이지, 그치? 네. n 대신에 뭐 넣은 거야? n 플러스 2를 넣은 거지? 예. 괜찮아? 그게 뭐야? 2 곱하기 n 플러스 2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치? 네. 그게 몇이야? 34더라. 4. 오케이? 그럼 2n 플러스 6은 34 맞아? 네. 그럼 2n은 28. 28, n은? 14. 그치, n이 14구나. 여기가 14개 항이 있고 2개 항이 추가돼서 16개 항이 있었구나 라고 1번을 해결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두 번째 문제, n이 29래요. 이건 다른 거야. 이 n이랑 다르지, 그치? 항이 29개 있었다고 세팅했을 때 n이 29야. 요게 29야. 얘는 항이 몇 개야? 31개인 거야. 맞지? 이때 우리가 원하고 싶은 거 뭐냐면 공차 D와 주어진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공차 구하고 합수를 구하라 이거지, 그치? 맞죠? 그럼 생각을 해. n이 29니까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항은 그냥 당연히 4인데 우리가 원하는 n 플러스 2 n이 29니까 n이 몇이? 31이 몇이다? 34더라 생각하는 거야. 공차 구할 건데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공차는 기울기라 같았었어, 그치? x가 1에서 30일 증가했어. 몇 증가했어? 30. 그치? 그때 y는 4에 34 몇 증가했어? 30. 그치? 그럼 기울기가 1이지, 그치? 예. 공차가 1이다. 이런 접근법 써주면 좋겠는데 어려워, 아직 힘들어 하면 뭐였어?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30번 더한 거야. 이게 34지? 이렇게. 그치? 얘가 4인 걸 알고 있을 거니까 D가 1이다. 똑같은 풀이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 수열도 함수로 기억해서 준다는 거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좀 더 깊이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럼 공차 구했어요? A예요? 구했어? 그럼 이제 수열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수열은 항계수가 29개가 아니라 31개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S 31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지, 그치? 첫 번째 항이 4고 31번째 항이 34야. 더하면 2를 나누면 전체 평균이 완성된 거야. 근데 항계수가 몇 개? 31개야. 그럼 여기에 31을 곱하면 수열의 답이 완성되겠구나. 네. 쉽죠? 선생님 말하는 거 이걸 어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38을 2로 나누면 18 곱하기 31을 계산해주면 되겠지. 괜찮죠? 괜찮죠? 좋아요. 세 번째까지. 자, 이번에는 주어진 수의 총합이 209래. 이 녀석의 합이 몇이 돼? 209래요. 그 SN이 아니라 뭐야? 한계수가 얘로 보면 n 플러스 2지, 그치? n 플러스 2가
209일 때 내가 원하는 n값과 공차를 구하시오. 이때 n과 공차를 구하세요 이거야, 그죠? 됐을까?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수열의 합을 썼을 때 첫 번째 항이랑 n 플러스 2번째 항 4하고 n 플러스 2번째 항 34를 알아요, 그죠? 일어나는 평균, 그치? 근데 한계수가 몇 개? 수의 n 플러스 그치? 이게 209다라고 해주면 n에 관한 1차 방정식이 해결되겠다 쓸 수 있겠지, 그치? 어렵지 않죠? 흔들리면 안 돼. 38을 2로 나눠? 16 아니 19 19? 19 맞아요? 이거 틀렸네 그러면은? 이거 아까 38이었잖아. 2로 나누면 2는 98. 이거 19네요? 괜찮죠? 괜찮죠? 네. 그러면 19 곱하기 n 플러스 2가 209. 19 나눠주면 11 나오죠? 네. 그럼 n의 값은 9가 나오겠네요? 예. 그럼 n이 9. 예. 오케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한계수가 9개니까 첫 번째 항이 4고요. 얘는 n이 9니까 11번째 항. 예. 우리가 원하는 A11이 34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치? 예.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야? 아, 첫 번째 항이 9고, 아, 쓸 필요 없죠.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항이 4니까 우리가 원하는 AN이라는 것은, 그치? 9N 마이너스, 아, 미안해요. 공차 N이죠. 바보 같은. 얘는 뭐야? A 플러스 몇 D? 10D가 되겠지, 그치? 34. 20D. N이 9니까 아, 한계수가 11개. 네. 그치? 34번째 항이 11번째 항이 34.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A 플러스 10D가 34. 괜찮습니까? 네.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A가 4, 9인 거, A가 4인 거 아니까 10D가 30이 되겠죠? D 값은 3으로 완성. 이렇게. 괜찮나요? 싹 다 지울게요. 오케이? 역대급을 열심히 했어. 들을만 하니까. 근데 얘들아, 이런 게 진짜 무서운 단원이야. 왠지 알아? 집에 가서 와서 하면 또 안 된다, 잘. 이런 단원이. 다른 것도 하고. 아, 그래? 너 꼭 녹화할 이러더라? 아, 다른 것도 잘. 된다, 지금. 자, 문제 볼게요. 어떤 등차 수열이 또 너무 좋아. 등차라고 아예 줬어, 그치? 배우는 게 등차밖에 없으니까.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래. S12 100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죠?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00이래. S22 400이래. 괜찮아요? 이때 첫째 항부터 제 30번째 항까지 구하시오. S31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지, 그치? 간혹가다 이거 보자마자 500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되게 안 돼.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A1부터 A10까지 합이고 A1부터 A20까지 되는 거, 그렇죠? 근데 A1부터 A30번째 합을 물어보는 거야. 아, 아주 재밌게 푸는 문제 있는데, 그죠? 푸는 문제 있는데 쌤이 원하는 건 이왕 하는 거, 그지? 좀 잘 봐. 잘 봐. S10을 썼는데 등차야. 이게 등차 수열인 걸 우리가 아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풀었던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10번째 항에 더해서 그걸 2로 나눈 평균을 10번 곱한 게 100이야. 나오지, 그치? 이런 느낌 적용되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합이 몇인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쵸? 얘는 뭐야? A에서부터 뭐야? 20번째 20번을 더해서 2로 나눠 평균 구에 몇을 곱해? 20을 곱해. 그게 400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합을 알고 얘는 첫 번째 항과 20번째 항의 합을 알지, 그치? 괜찮죠? 근데 10번째 항과 20번째 항도 첫 번째 항과 공차로 표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 A와 D로 표현되는 식 두 개를 준 거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 D를 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풀입니다. 그죠? 그걸 알면 얘는 그냥 들어가는 거지. A가 하고 D도 아니고 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빨리 구하자. 이 생각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또 좀 더 빨리 풀어 알려줄게. 해볼게. 그럼 일단 얘를 쳐.
5 나눠면 20.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10번째 항, 첫 번째 항 더하기 9D를 더하는 게 20이다. 이게 적용 되겠지, 그치? 괜찮나요? 두 번째 볼게. 2 나눠 10이야. 나눠줘. 그러면 40 나와. 그치? 그럼 첫 번째 항에서 20번째 항, 첫 번째 항 더하기 19D. 했더니 40이 나온다. 괜찮죠? 밑에 몇이 쑥 빼? 그럼 10D가 나오지. 괜찮아요? 10D 몇이야? 20 그럼 D가 몇이야? 2 2가 나오지. 그치? D가 2야? 18. 빼면 2야? A는 몇이야? 1 1을 나오지. 그럼 C이 완성된 거야. 일반항 AN은 첫장 1인데 공차기 2N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괜찮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S30이야. 너무 쉽지. S30? 좋아. 첫 번째 A 더하기 30번째야. 더해. 나는 2. 평균. 곱하기 30. 이게 답이야. 맞죠? 첫 번째 알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A30을 구하는 거야. 30은 뭐야? 30 넣어주면 30 넣어주면 30 넣어주면 60 59 괜찮지? 그럼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항 1이었나요? 예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항에다가 59를 더해 9 2로 나눠 30을 곱해. 괜찮아? 그럼 2를 60 나누면 30 곱하기 30일 거니까 900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막 어줍지 않게 막 어디서 막 겁나 빨리 푸는 방법이다 해서 쓰는 방법들은 이런 게 잘 돼 있는 애들만 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A1에서 A2, A3 이렇게 더해서 A8, A9, A10 이렇게 더하는 값이 100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10까지 더하는 값에다가 이어서 A11, A12, A13 더해서 A19, A20까지 더하는 게 내가 원하는 값 뭐야? 400이 나왔다 얘는 그렇지? 네. 근데 사실상 여기 값은 100인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얘와 연관성이 뭐냐면 A에서 10D 더하는 거야, 그치? A1 더하기 10D 그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2 더하기 10D가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10개의 항과 그 다음 10개의 항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나에서 10번째, 나에서 10번째, 나에서 10번째. 그치?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요 식을 A1 더하기 10D, A2 더하기 10D, A3 더하기 10D, A9 더하기 10D, A20 더하기 10D 맞지? 그럼 얘네들을 쭉 정리해서 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10에다가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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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 10D를 10번 더하고 바꿀 수 있지. 근데 얘가 몇이다? 400인 걸 알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얘가 몇이었냐면 100이었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100을 약분시켜서 지워서 300을 만들고 100을 나눠서 뒷값이 3인 걸 뽑아낼 수 있지. 괜찮아요? D 아니. 네? 응? 10D, 공차. 괜찮아요? 선생님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쓰고 A30이 여다 뭐야? A30이 여다 이게 두 개 더한다. A21, A22 이렇게 더할 거 아니야? 그래서 A30까지 더하는 값을 원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사실상 뭐 되냐? A1에서 20D, A2에서 20D, A3에 20D라고 하지, 그치? 그럼 얘도 A1에서 10까지 더한 거야. 20D를 10번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1부터 20까지는 S20이 되고 뒤에 있는 21번째부터 30번째가 나오겠지, 그치? 이런 접근법 쓸 수 있는데 이게 한치의 헷갈림이 없이 딱딱딱 이해가 된다면 바로 쓸 수 있겠죠. 되게 더 어려운.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걸 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10번째에 더한 게 100. 그러면 여기 20번에 더한 건 10번째는 100에다가 그 다음 10개를 더할 건데 그게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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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를 추가적으로 10번 더하구나. 100에서 100D를 더하구나. 이 생각이 D가 빨리 보이는 거야. 그럼 20번째 항에서부터 21번째부터 30번째 항은 첫 번째가 20더, 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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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D.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알겠어? 얘는 이런 느낌인 거야. 아, 얘는 11, 12, 13번째 항이 10D, 10D, 10D니까 여기서 100 더하기 10D를 10번 추가 더한 게 얘기구나.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기존 값에서 A21, A22 더할 거니까
A1부터 A10을 베이스로 잡아주면 20D, 20D, 20D 더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100에서 20D를 10번 추가로 더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D가 3이니까 얘는 3이니까 60, 600, 700. 700을 더하는 거구나.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야.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리로 문제를 풀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지. 5, 됩니까? 5. D 틀렸네. D가 있는데 쌍칼 썼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 배우면 머리가 혼란이 오잖아.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거 이런 거야. 이제 고등수학을 배우면 엄청나게 막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풀어? 이게 더 편하게 있는데? 막 이렇게 유혹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거 더해 한단 말이야. 그거는 그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내가 열심히 풀어서 내가 가져가는 거야. 스킬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내가 이해도 못하는데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는 일시적인 거야. 그렇죠? 그럼 나중에 쓸모가 전혀 없어져요. 맞죠? 근데 지금 이 풀이법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봤을 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풀어서 좋겠다 그러는 거지. 그렇지? 괜찮을까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죠. 와. 와, 진짜야. 질문 가지 마시고 179까지 등차수열 시작이 몇이었죠? 여기 169. 그래서부터 166. 네? 문제요. 네. 문제 170. 네, 그러면 뭐 상관없죠? 기본하고 유제 문제를 풀어오는데 잘 풀어야 돼요.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예습이 정확히 돼 있어야 이제 그 다음 나갈 때 어려움이 없고 지금 우리가 수열이라는 건 처음 나가는 거야, 그렇지? 등비 등차는 결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등차를 잘 배워야 등비랑 헷갈림이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토요일 아침에 오는 거잖아요. 좀 꼼꼼히 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잘 해볼 수 있죠? 네. 좋습니다.